어머, 드디어 둘 만났어. 하늘으로 맹사노니 유신과 춘추는 충정과 의리를 다 바쳐 김춘추 반드시 사만의 통일로 평장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드는 태평지세를 이룰 것입니다. 김유신, 고구려와 백제를 정벌하여 사만의 백성들을 구제하는 대업에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큰별쌤 드라마 보고 계세요? 아, 네. 이 신라의 김춘추와 김유신이 주인공인 드라마인데 제가 지난 시간 김유신 이야기했잖아요. 기억해요?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의 영웅 김유신. 그런데 김춘추는 누구예요? 김춘추는 신라 29대 왕 무열왕의 이름이에요. 김유신을 말할 때 떼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이죠. 두 사람은 삼국 통일이라는 그 같은 꿈을 향해 나갑니다. 삼국 유사에는 김춘추, 김유신 이 두 사람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자, 삼국 유사 열어볼까요? 김유신에게는 보희와 문이라는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꿈이었어. 다행이야. 언니, 무슨 꿈을 꿨기에 그리 놀라는 거야? 아, 그게 말이야. 내가 산에 올라갔는데 말이지.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아무도 없겠지? 아니 글쎄, 오줌이 폭포처럼 흐르더니 경주가 온통 오줌 바다가 되어버렸어. 다시 생각해도 너무 창피해. 언니, 그 꿈 내가 살게. 내 비단치마 언니가 가져. 좋아. 어젯밤 꿈을 너에게 줄게. 얼마 후 김유신과 김춘추가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사. 아이고, 저의 실수로 춘추공의 옷이 찢어졌습니다. 괜찮소. 공을 쳐다보면 그럴 수 있죠. 저희 집으로 가시죠. 옷을 꿰매드리겠습니다. 보이야, 춘추공의 옷을 꿰매어다오. 모르는 남자의 옷을 어찌 꿰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오라버니, 제가 하겠습니다. 유신공에게 저렇게 아름다운 동생이 있었다니. 김춘추와 문희는 서로 사랑에 빠집니다. 사실 이 둘의 만남은 김유신의 계획이었죠. 김유신이 김춘추의 옷을 일부러 밟았던 겁니다. 자기 여동생과 김춘추를 이어주려고 말이죠. 얼마 후 문희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김춘추였죠.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갖다니. 여봐라! 불을 지필 장작을 가져오너라. 문희를 장작 위에 올릴 것이다. 때마침 선덕 여왕이 김유신 집 앞을 지나고 있었죠. 아니, 김유신 집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구나. 무슨 일인가? 다름이 아니오라. 아니, 이게 무슨 짓인가? 당장 그만두거라. 문희야,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해보거라. 제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춘추가 문희와 결혼을 하면 해결될 일 아닌가? 춘추, 문희와 당장 식을 올리도록 하라. 김춘추와 문희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답니다.
김유신이 너무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다 김유신의 계획이었어요. 일종의 쇼였습니다. 네? 김유신은 김춘추가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김춘추와 가까워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여동생과 김춘추가 부부의 연을 맺는다면 가족이 되어 더 돈독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당시 결혼은요,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에요. 둘이 사랑한다고 해도 이 가문이 맞지 않으면 결혼 어려웠거든요. 김유신은 가야 왕의 후손이잖아요. 이 때문에 김유신은 신라의 귀족들에게 무시를 당했죠. 반면에 김춘추는 왕족이에요. 김유신은 일부러 소동을 벌여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선덕여 왕의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이죠. 김유신의 작전 성공! 훗날 김춘추는 왕이 되고 김유신의 동생 문희는 왕비가 됩니다. 바로 신라 29대 왕 태종 무열왕과 문명 부인이죠. 김유신의 예상대로 김춘추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죠. 특히 외교 능력이 뛰어났어요. 약한 나라, 신라가 살아남는 방법은 강한 나라와의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이 김춘추. 김춘추는 제 발로 적국인 고구려로 들어가요. 지금 백제는 무도한 뱀과 돼지처럼 신라의 영토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 신라가 이 치욕을 씻을 수 있도록 대왕께서 군사를 내어주시기를 청하나이다. 하지만 고구려는 신라와의 동맹 거부하고요, 김춘추를 감옥에 가둡니다. 속절없이 고구려에서 죽게 된 김춘추. 이때 1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김춘추를 구하러 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다? 바로 김유신. 그간 얼마나 고생 많으셨소. 공의 얼굴을 다시 보니 꿈만 같습니다. 김춘추는 이번엔 당나라로 향합니다. 당나라 황제를 만난 김춘추는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을 끌어내지요. 654년 마침내 김춘추가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왕이 된 김춘추는 당과 연합해서 백제를 공격하죠. 결국 백제는 멸망합니다. 김춘추의 수건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정작 김춘추는 삼국 통일이 완성되는 순간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삼국 통일을 완성한 사람은 김춘추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문무왕입니다. 바로 김춘추와 문명부인의 아들이죠. 문무왕이 고구려까지 멸망시키며 마침내 신라는 삼국의 주인이 됩니다. 김춘추의 옷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삼국 통일까지 이어집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날 거예요. 안녕! 여기 소리가 안 나네. 이게 나무가 잘못됐나 본데, 이거? 큰별쌤, 그게 뭐예요? 자, 이거는요, 우리나라 전통 악기인 대금이에요. 우와, 대금이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궁금해요. 자, 그럼 우리 잠깐, 저는 안 되겠고요. 자, 대금 연주를 한번 들어볼게요.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알아요? 옛날 신라에 이 악기가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요술피리가 된 사건이 있다는 거? 진짜로요? 자, 요술피리의 정체 궁금하시죠? 삼류사 열어볼까요? 신라 제31대 왕이자 통일신라의 두 번째 왕 신문왕 시기의 일입니다. 임금님, 동해 가운데에 작은 산이 나타나 가문사를 향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이요? 바다에 산이 왔다 갔다 한다니. 신문왕이 동해로 가보니 정말 작은 산 하나가 바다 위에 불쑥 솟아 있었어요. 임금님, 산이 마치 거북의 머리처럼 생겼사옵니다. 그런데 꼭대기의 대나무가 낮에는 둘이 되고 밤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참으로 믿지 못할 일이구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개였던 대나무가 갑자기 합쳐지면서 하나가 되었어요. 신문왕은 바다를 건너 그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커다란 용이 나타났어요. 잘 오셨습니다, 신문왕이요. 옥대를 받으십시오. 이 옥대는 돌아가신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금 문무왕께서는 용이 되어 바닷속에 계십니다. 저를 불러 아드님께 그 옥대를 전해달라고 하셨지요. 신문왕은 몹시 기뻐하며 용에게 금은 보화를 안겨주었지요. 그리고는 용에게 물었습니다. 이 산에 있는 대나무가 갈라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금님, 손뼉을 쳐보십시오. 한 손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두 손을 마주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대나무도 합쳐져야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 하나로 합쳐진 대나무를 가져다가 피리를 만들어 불면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오호라. 궁궐로 돌아가던 신문왕 일행은 시냇가에서 잠시 쉬었어요. 그때 신문왕의 맏아들인 태자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와 김유신 장군이 선물을 주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다. 이 옥대를 보아라. 아버지, 옥대에 달린 고리는 모두 진짜 용들입니다. 하나 따서 물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진짜 용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물건이로다. 용이 솟아오른 시냇물은 연못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 연못을 용연이라고 불렀답니다. 우와, 신기해요. 용이 선물을 주다니요. 그렇죠. 신문왕의 아버지는 문무왕이에요. 삼국 통일을 완성한 문무왕은 늘 나라를 걱정했어요. 특히 자꾸만 신라에 쳐들어오는 왜구, 이 왜구가 골칫거리였거든요. 그들은 신라 백성들 못 살게 굴고 식량 마구 빼앗아갔습니다. 고민하던 문무왕은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동해에 묻어다오.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
문왕은 죽어서도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바다의 용이 되려고 한 겁니다. 문왕의 아들인 신문왕은 아버지의 뜻대로 동해 한가운데 있는 바위섬을 깎아 그 안에 아버지의 뼈를 뿌리죠. 이 바위가 대왕암이라고 불리는 문왕의 무덤입니다. 문무왕은 정말 바다의 용이 됐을까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바다의 용이 된 문무왕이 신라를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참, 용이 준 대나무는 어떻게 됐어요? 그건 말이죠. 용의 말대로 피리를 만들어 불었더니 적군이 물러나고 병이 낫더래요. 가뭄 때 불면 비가 오고 홍수 때 불면 날이 개었고요. 그래서 이 피리를 만 가지의 걱정을 없애준다라는 뜻으로 만파식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와, 신기해요. 이 필이 지금도 있나요? 있으면 참 좋겠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이 만파식적 이야기에는 혼란스러운 시절이 빨리 지나가고 평화가 오길 바라는 신문왕과 신라인의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통일국가를 세웠지만 나라는 아직 어지러웠거든요. 백제와 고구려인들은 신라인과 쉽게 하나가 되지 못했고 귀족들은 반란까지 일으켰죠. 만파식적에는 이 갈라진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었구나. 삼국통일 이후 신문왕은 국가를 잘 운영하려고 많은 일을 해요. 덕분에 이후 왕들은 신문왕이 다진 기반 위에 통일 신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우와, 만파식적이 진짜 요술필이가 맞았네요. 그런가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큰별쌤, 어버이날도 아닌데 웬 카네이션이에요? 부모님께 선물하려고요. 어버이날이 아니어도 감사의 마음 저는 좋잖아요. 그럼 저도 이따가 부모님을 꼭 안아드릴래요.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옛날 통일신라에도 아주 유명한 효자가 한 명 있었어요. 효자요? 그게 누군데요? 바로 김대성이라는 인물이에요. 김대성은 부모님을 위해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그게 뭔지 궁금하죠? 네. 자, 그럼 상문유사 열어볼까요? 옛날 모량리라는 마을에 대성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았습니다. 대성은 너무나 가난해서 부잣집 하인으로 일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부잣집에 찾아옵니다. 이번에 우리 절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알리려 합니다. 돈이나 물건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 배신필이 있습니다. 가져가서 좋은 곳에 쓰시지요. 하나를 베풀면 그것에 만배를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분명 부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겁니다. 하나를 베풀면 만배의 복을 받는다고? 대성은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 저는 우리 밭을 부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 밭은 우리 전 재산 아니니. 전 재산이니까 더 의미가 있지요. 하나밖에 없는 것을 바친다면 더 값진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대성은 갑자기 숨을 거두고 맙니다. 아이고, 대성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밭을 바치면 큰 복을 받는다더니 멀쩡한 네가 죽어버리다니. 대성이 죽은 날 밤 재상 김문량의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김문양은 들어라. 모량리에 살던 대성이라는 아이가 네 자식으로 태어날 것이다. 어, 10달 뒤 김문량의 아내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지요. 아이는 이상하게도 태어나면서부터 왼손을 꼭 쥐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났죠. 여보, 아이가 주먹을 폈어요. 정말 그렇구려. 아니, 이게 뭐지? 대성? 정말로 모량리의 대성이가 우리 아이로 태어났구나. 이 아이의 이름을 그대로 대성이라고 합시다. 여보, 그럼 모량리에 홀로 남겨진 대성이 어머니도 모셔올까요? 전생의 부모라도 부모는 부모잖아요. 나도 같은 생각이요. 어서 모셔옵시다. 아들을 잃은 뒤 매일 눈물로 지새우던 대성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아이고, 대성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전생에 네가 부처님께 덕을 쌓아 좋은 집안에서 다시 태어났구나. 대성은 늠름한 청년으로 자랐죠. 사냥을 좋아한 대성은 토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 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대성의 꿈속에 낮에 죽인 곰이 나타났어요. 너는 왜 죄 없는 나를 죽였느냐? 내 너를 잡아먹고야 말 테다.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할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럼 나를 위해 절을 지어줄 수 있겠느냐? 물론입니다. 반드시 절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대성은 곰과 약속한 대로 절을 지어 곰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빌어주었답니다. 대성은 곰을 위해 절을 지은 것을 계기로 불교에 대한 아주 깊은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생의 부모님을 위해 불국사를 세우고 전생의 부모님을 위해 석불사를 만들죠. 석불사, 이게 바로 오늘날의 석굴암입니다.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을 가진 불국사는 경주 토암산에 있는 절이고요. 석굴암은 불국사 근처에 있는 인조 석굴사원이에요. 특히 이 석굴암은요, 이 신라인들의 그 뛰어난 예술성과 아주 정교한 건축 기술이 어우러진 불교 예술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요, 그 아름다움과 과학성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우와, 이렇게 대단한 것들을 만든 사람이 효자였다는 거네요? 사실 한 부모에게 효도하기도 어려운데 전생과 현재의 부모에게 모두 효도한다? 와, 이건 뭐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김대성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대단한 예술품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국사가 세워질 당시의 신라는 삼국통일후 안정적 시기였거든요.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와 건축 예술이 발전했던 때였죠. 김대성이 불국사를 크게 늘려 다시 지으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았겠구나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생이라는 게 정말 있어요? 불교에서는
인간의 생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를 반복한다고 봐요. 이것을 윤회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삼국유사 속 김대성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불국사와 석굴암에는요, 통일신라 사람들이 아주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죠. 자신들이 꿈꾸던 불교의 이상세계가 바로 통일신라라는 자부심이에요. 여러분도 신라님들처럼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아주 그 뿌듯함을 많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KBS 뮤직뱅크가 이번에는 유럽의 중심 벨기에에서 공연을 열었습니다. 현지 공연지에 무대마다 한국말 떼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큰별쌤, 뭘 보고 계세요? K-팝 아이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와, 정말 자랑스럽지 않아요? 맞아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주 옛날 신라에도요, 이 지금의 아이돌 같은 인기를 누렸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랑이라는 청소년 단체죠. 아, 신라의 영웅 김유신도 화랑 아니었나요?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꽃화, 산의 랑, 꽃처럼 아름다운 남자라는 뜻이지요. 아름다운 귀족 청소년들을 뽑아서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로 길러내는 단체였습니다. 단순히 무술만 배운 게 아니고요, 공부도 하고 마음도 수련했지요. 아, 그래서 인기가 많았구나. 그 중에서도 오늘은 죽지랑이라는 인물을 만나볼 겁니다. 자, 삼국유사 열어보지요. 술종공이라는 높은 사람이 3,000명의 말탄 군사와 함께 죽지령이라는 높은 고개를 올라가고 있었어요. 술종공, 저기 좀 보십시오. 웬 거사가 구불구불한 고갯길을 평평하게 닦고 있습니다. 오호, 혼자서 이런 거친 고갯길을 평평하게 만들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한 달 뒤 술종공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여보, 죽지령에서 만난 거사 이야기 기억하시오? 그럼요. 방금 내 꿈에 그 거사가 나왔는데 이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는 것 아니겠소? 정말이요? 저도 방금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다음 날 술종공은 심부름꾼을 시켜 거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나으리, 그분은 이틀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거사가 죽은 날과 우리 부부가 거사의 꿈을 꾼 날이 같구나. 아마도 그 거사가 우리 집에서 다시 태어나려는가 보다. 이보게, 이곳에 그의 무덤을 만들고 돌미륵을 세워주시게. 그분의 영혼을 위로해 주어야겠어. 얼마 뒤 술종공 부부는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은 거사가 다듬던 죽지령 고개의 이름을 따 죽지라고 지읍시다. 좋아요. 죽지는 씩씩하게 자라서 화랑이 되죠. 화랑은 삼국이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던 시기에 전쟁터에 나아가 승리를 이끕니다. 또 신라는 골품제가 있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화랑들은요, 다양한 출신의
낭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도 이바지합니다. 와, 신라의 화랑은 정말 대단했네요. 죽지랑 역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고 진덕여왕 때부터 신문왕 때까지 무려 4대에 걸쳐서 제상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영웅이었죠. 신라의 통일 후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지요. 세월이 흘러서 이 삼국 통일에 앞장섰던 화랑들도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자 이런 화랑들을 얕잡아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네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분들에게 그러면 안 되죠. 그러게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신라의 평화가 계속되자 화랑들은 이곳저곳으로 일하러 떠났습니다. 죽지랑의 부하 드고 역시 마찬가지였죠. 평소 부하들을 아꼈던 죽지랑은 술과 떡을 싸들고 드고를 찾아갔습니다. 죽지랑님,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자네가 보고 싶어서 왔네. 내가 도울 테니 빨리 일을 끝내고 떡 좀 먹게나. 어느새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드고가 안쓰러웠던 죽지랑은 모량리의 관리 익선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복의 익선, 드고에게 휴가를 좀 주면 안 되겠나? 휴가는 무슨? 안 됩니다. 어림없는 부탁하지 마시고 얼른 돌아가십시오. 우연히 이 모습을 지켜본 관리 간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죽지랑은 소문대로 정말 부하를 사랑하는 화랑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벼 30석과 말 안장을 당신에게 줄 테니 죽지랑의 뜻대로 해주시오. 벼 30석과 말 한 장이면 손해는 안 보겠군. 아, 알겠소. 드고의 휴가를 허가하리다. 얼마 뒤 이 소식은 왕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안 됩니다. 어림없는 부탁하지 마시고 얼른 돌아가십시오. 벼 30석과 말 한 장이면 손해는 안 보겠군. 화랑들은 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죽지랑을 모욕한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익선을 당장 잡아들여라. 이 소동을 통해서 우리는 효소왕 시절에 이미 화랑의 힘이 크게 약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부하를 아끼고 챙기는 죽지랑의 마음은 그를 따르는 화랑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시간이 흘러 죽지랑이 숨을 거두자 부하 드고는 모 죽지랑가라는 노래를 짓지요. 화랑이여, 그리워하는 마음에 가는 길에 다북쑥 우거진 곳에서 잠잘 수 있는 밤이 있을지요. 다북쑥 우거진 곳, 여기는 바로 무덤 같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죽어서라도 죽지랑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드고의 바람이 담겨 있죠. 삼국 유사를 통해 모 죽지랑가가 널리 전해지면서 마음이 어질고 훌륭한 화랑이었던 이 죽지랑은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